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성장 단계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원인, 외상 매출, 즉 매출 채권을 관리하는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매출 채권 관리는 독촉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대표님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주간 루틴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채권 관리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 전 결제 조건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거래 후에는 채권 리스트를 매주 점검합니다. 세 번째, 연체가 되기 전에 단계별 조치를 자동화합니다. 이 3가지가 루틴으로 돌아가면 매출은 늘었는데 잔고가 줄어드는 문제가 확 줄어듭니다. 먼저 매출 채권이 왜 무서운지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받을 돈입니다. 장부에는 매출로 잡히고 이익도 잡힙니다. 그런데 돈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죠. 즉, 회사 입장에서는 일은 했는데 현금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쌓이면 성장할수록 현금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에서는 매출보다 입금일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대표님이 만들 루틴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한 장 리스트와 주 1회 점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래 전 결제 조건을 먼저 잡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매출 채권으로 고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거래가 끝난 뒤에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받을 돈은 거래 전에 구조가 정해져야 합니다. 최소한 계약이나 발주서에 들어가야 할 결제 조건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결제일이 언제인지, 월말인지 납품 후 30일인지, 두 번째, 결제 방식이 무엇인지, 계좌이체인지 어음인지, 세 번째, 성금과 중도금이 가능한지. 성장 단계에서는 성금과 중도금이 생존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첫 거래나 신규 거래처는 작게 테스트하고 가능하면 성금 비중을 만들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가격 협상보다 결제 조건 협상이 현금을 더 살립니다. 단가를 2% 올리는 것보다 결제일을 30일 당기는 게 현금에는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출 채권 리스트를 한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매출 채권 관리를 못하는 회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한 장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렇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엑셀, 구글 시트, 노션 뭐든 상관없습니다. 열은 딱 6개면 충분합니다. 거래처명, 청구 금액, 세금 계산서 발행일, 결제일, 입금 예정일, 현재 상태. 현재 상태는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정상, 예정, 확인 필요, 연체, 회수 완료. 이 한 장만 있으면 대표가 감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운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 1회 채권 점검 루틴을 고정하는 겁니다. 추천은 월요일 오전이나 금요일 오후입니다. 시간은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20분이 회사의 현금을 지킵니다. 점검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입금 예정 금액이 얼마인지 합계를 봅니다. 두 번째, 결제일이 다가오는 거래처를 체크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기준입니다. 세 번째, 결제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는 건 연체로 표시합니다. 네 번째, 연체는 사유를 적습니다. 단순 지연인지, 서류 문제인지, 검수 문제인지. 다섯 번째, 조치 계획을 적습니다. 누가 언제 연락할지,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이렇게 하면 매출 채권 관리는 감정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됩니다. 대표님이 힘든 건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리스트가 있으면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연체되기 전 단계별 조치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없으면 채권 관리는 항상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하면 싸움이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3단계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결제일 7일 전 확인. 이번 건 결제일이 다가와서 확인드립니다. 일정 변동 있으실까요? 이건 독촉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두 번째, 결제일 다음날 확인. 어제 결제일이었는데 확인이 어려워서 연락드렸습니다. 금일 처리 가능하실까요? 이때는 톤을 정중하게 유지하되 일정 확인을 명확히 합니다. 세 번째, 결제일 7일 경과 후 조치. 지급이 지연되어 내부 정산이 필요합니다. 처리 일정 확정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면 다음 납품이나 추가 업무를 잠시 멈춘다는 기준도 거래 전에 합의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이걸 계약서에 대금 지연 시 업무 중단 가능 같은 문장으로 넣어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채권을 줄이는 구조를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대표님이 채권을 아무리 관리해도
구조가 계속 외상으로만 돌아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에서는 채권을 줄이는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성금 비율을 만들기, 중도금 마일스톤을 넣기, 첫 거래는 소액으로 시작하기, 결제 조건이 긴 거래처는 단가나 범위를 재협상하기, 그리고 거래처별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이 거래처는 미수금이 얼마 이상 쌓이면 추가 진행을 멈춘다 같은 기준이요. 이 기준이 없으면 매출이 늘수록 채권이 계속 쌓입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 관리를 회계팀이나 세무사에게만 맡기는 겁니다. 세무사는 기록과 신고를 해주지만 입금을 받아주는 역할은 해주기 어렵습니다. 채권 관리는 결국 영업과 운영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한 거래처의 미수금이 과도하게 쌓이는데도 거래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건 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 독촉만 하고 결제 조건 설계를 안 하는 겁니다. 채권 관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처별 결제 조건을 문장으로 정리했는가? 두 번째, 채권 리스트 6개 항목을 한 장으로 만들었는가? 세 번째, 주일에 20분 점검 시간을 캘린더에 고정했는가? 네 번째, 결제일 7일 전, 다음날, 7일 후 3단계 조치 문장을 준비했는가? 다섯 번째, 거래처별 미수금 한도 기준을 정했는가? 이 5가지만 실행하면 매출 채권은 불안이 아니라 관리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성장하면서도 현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상 매출이 늘면 매출은 커지지만 현금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에서는 매출 채권을 주 1회 루틴으로 관리해야 하고 결제 조건 설계, 채권 리스트, 단계별 조치, 거래처 한도 기준이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고의 전율이 느려질 때 왜 현금이 고갈되는지, 그리고 대표가 바로 쓸 수 있는 재고, 회전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업종과 평균 결제기간 30일, 60일, 90일, 그리고 현재 미수금이 가장 큰 거래처가 있는지 여부를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채권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예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